그 다음에 이제 소득자산 관리예요. 부동산을 샀더니 자 이제 사는 법도 이제 사는 시점에 오른 것도 알았고 실전 투자 금액도 알았고 했는데 그렇게 샀더니 아까 뭐가 생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월세도 생길 수가 있네요. 그죠? 만약에 이분이 전세를 풀로 넣었더라면 월세는 안 생겨요. 근데 아까 보니까 대출도 있고 보증금도 있는 거 보니까 월세예요. 그래서 월세를 쓰는데 실투자금 얼마? 그죠? 그래서 월세 얼마? 그럼 대출이 있으니까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7천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를 뺐더니 실제 수익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어보자고요. 네, 실투자금 아까 얼마였어요? 1억짜리 사는데 2천만 원. 그 다음에 월수익은 얼마예요? 2천에 월수익 50. 근데 아까 7천만 원에 이자하니까 얼마예요? 20만 원. 그죠? 대출이자. 그럼 50에서 20만 원 빼니까 이분은 얼마가 남는 거야? 실제로? 30만 원. 그죠? 그럼 수익률은 실제 투자금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2천만 원 투자해서 얼마가 들어와요? 30만 원.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투자 네, 수익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적어야 된다. 수익률 관리를 이렇게 적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왜? 소득자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해 봤더니요. 이렇게 소득자산 수익률이요. 금리가 높았어요? 월세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내 돈을 다 넣는 게 좋았어요? 대출을 받는 게 좋았어요? 대출을 받는 게.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몇 채를 샀어요. 이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렇게 갭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았으니까 그게 활성화된 거고요. 돈도 조금 들어가죠. 수익률도 좋죠. 이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쵸? 이걸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환경을 안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안 만드는 게 맞죠. 근데 만들어 놓고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이거 무슨 넌센스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것을 결국에 바로잡는 게 뭐예요? 결국엔 제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하는,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바로 알아가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소득자산 늘려가기고요. 네, 현재는 네, 이 소득자산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됐습니다. 나의 자산 목표를 한번 구체화해 보자요. 그래서 보시면 목표 구체화인데요. 제가 많은 분들이랑 재테크하면서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꿈이 뭐예요? 목표가 되게 막연해요. 저는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논할 수는 없어요. 이 친구가 뭘 해서 어떻게 100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네, 이 계산서잖아요. 계산서기 때문에 계산에 따라서 우리가 역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정도 수익을 벌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수익을 냈을 때 어느 시점에 경제적 은퇴를 할 수 있게 되게 역산이 됩니다. 근데 이런 목표를 좀 구체화해 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 자산 목표, 나의 자산 목표는 뭐냐면은요. 그래서 순자산 증가 목표, 연도를 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 20년, 21년, 25년, 뭐 30년 이렇게 써놓고 내 순자산이 얼만큼씩 늘 거다라는 걸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막연히가 아니고 지금의 재무 상태표, 캐시플로우를 보고 네, 적어보자는 거죠. 여기서 변수는 물론 내가 소득이 늘어서 자산이 빨리 느는 변수도 있겠지만 아껴서 빨리 모으는 변수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잘해서 수익률이 증가하는 변수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네, 목표를 한번 적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해 자산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목표. 현재 자산은 얼마인데 부채는 얼마인데 그래서 순자산은 얼마고 소득자산은 뭐가 있는데 올해 말에는 이 정도를 하겠다라는 걸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현재와 목표를 같이 적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년 리뷰하시는 거예요. 연말에. 그래서 됐으면 와 이러고 상을 주시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점검을 하시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네, 이걸 하고 안 하고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경제적 은퇴를 가계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계부로 안 적고 저는 사업으로 해놔서 계속 지금까지 번 돈을 사업에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제 스스로 맹세한 게 있어요. 내년 말까지 어떻게든 네, 사업을 제가 원하는 궤도에 올려서 그때는 제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바쁨을 조금 늦춰놔야지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는데 지금처럼 일상의 바쁨보다는 네, 조금 더 회사에 뭐 효율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일을 더 많이 해야지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월별 자산의 현황인데요. 보세요. 이제 연을 적었잖아요. 연을 적었어요. 그럼 이걸 또 구체적으로 가요. 저는 아까 우리가 일한도를 그죠? 하루 단위로 쪼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목표를 연으로 정하면 그 다음에 또 월로 쪼갭니다. 근데 매월 이게 실제 달성돼가고 있는지.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자산부채 순환 증가분 이거를 한 번씩 적어보시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우리가 재무제표, 캐시플로우를 정리하듯이 여기는 정리된 거를 한눈에 다시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네, 끝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계부, 페이고 가계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핵심 내용을 저희가 한번 쓰는 법부터 해서 취지부터 해서 다 정리가 됐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준비한 것에 대한 네,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그 부동산 있잖아요. 네. 그 지방은 지금 부동산이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기 창원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쪽은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경기가 한참 하락기가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네. 지금 제가 사는 이게 경기도 뭐 그쪽이고 아파트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점에서 부동산을 투자하기에는 네. 투자할 때는 조금 뭐라 그러지? 뭐 이런 물량이랑 시세랑 그다음에 이런 지방 경기 그리고 여기 경기도나 이쪽 경기도 조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네. 공부해보니까 부동산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선생님 들어서. 가계부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가계부 재무제표 봤는데요. 네, 일단은 1단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에 되게 많이 치중이 돼 있고 자산도 금융자산이 많고. 자, 그죠? 그거를 잡는 게 어떻게 보면 깨진 독을 막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 지금도 자꾸 마음이요. 투자 쪽에 가요. 네, 내 상태를 먼저 봐야 되는데. 아니 집을 사긴 살 건데 네.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집이 내가 거주하는 집이라도 약간 투자가 좀 섞였으면 하는 방향으로. 그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그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그래서 일단 내 가계부, 재무제표, 캐시플로 점검이 끝나면은요, 지금보다 뭔가를 투자하기도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여윳돈 시드머니도 달라지고 캐시플로도 달라져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그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상태가 좋아졌어요. 아까 가계부 사례를 보여드린 게 그거예요. 상태가 좋아진 상태에서 투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공급 물량이 많으니 경기도 지역, 창원 지역. 창원은 중공업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 조선업이 무너진 거고. 그래서 시장이 확 죽은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경기도 중 물량이 많은 거고. 이런 것들이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실전 투자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남 얘기만 믿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왜 가격이 움직이고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공부하면 지금 말씀하신 데 안 가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 외 지역을 가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면 그만큼 성장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를 공부하자는 취지지.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조심스러운 건 어떤 하나의 부작용 사례가 있으면 이게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네, 오류를 범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창원이나 경기는 떨어졌지만 서울은 더 많이 올랐고요. 갭은 더 커졌거든요. 그 가격 편차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다음 얘기는 이렇게 과연 투자에 우리가 목매는 사회가 건강한 거냐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제가 가계부 강의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더 잘 살아보기 위한 큰 테두리 안에서 저는 똑같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인식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단계가 있다. 네, 단계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크게는 뭘 인식해야 되고 눈앞에는 어떤 단계를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지켜가야 되는지 요걸 한 번 더 보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제 위치를 밝히네요. 그렇죠. 내 상태를 먼저 보기. 그러니까 보세요. 부동산이 움직이는 거는 객관적 시장이에요. 창원이 어떻고 경기도도 어떻고 이런 거는요. 우리 모두한테 적용된 룰. 그래서 객관적 시장이고요. 가계부는 선생님의 룰이잖아요. 이거는 주관적 시장이에요.
그럼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게 같이 균형이 맞아야지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힘들어져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투자를 한다? 그럼 못 버텨요. 아무리 좋은 시장에 들어가도.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요, 엉망 시장에 들어간다? 그럼 또 무너져요. 그래서 준비도 돼야 되고 시장도 잘 골라야 돼서 이게 균형이 맞는 게 이제 실전 투자에 필요한 기반이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한 공부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근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데 다 별로, 네, 조금만 공부하셔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가계부 이야기 들으니까 확실히 어떻게 방향을 나가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알겠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 다음이 궁금하고 그 다음이 궁금한데 네. 부동산 말씀하신 거랑 저는 반대로 너무 공급이 과잉되는 지역에다 투자를 해서 네. 갭을 두고 갭 투자를 했는데 네. 저기 가격도 떨어지고 네. 전세금도 지금 내려서 줘야 되고 네. 근데 네. 그런 경우는 버리는 게 맞는지 소원해 봐도 그런 것들을 배우려면 어떻게 그거는 이제 실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 분들의 강의를 골라서 들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강의도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뭘 들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차이에 오시면 단계별로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 회사에 강의를 들어보시는 거를 온라인 네. 강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네. 그런 이제 단계별로 저희가 수업을 좀 많이 준비해요. 네, 근데 꼭 저희 회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이렇게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1단계부터 저희가 선생님 제가 알거든요, 상황을. 그래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이 장시간에 대한 여정이 이제 끝이 보이네요, 끝이.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네, 또 저희가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전에 저희가 가계부 교육이 이렇게 영상을 저희가 다시 찍고 하게 된 이유가 수없이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항상 호소하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기보다는 영상으로 저희가 좀 자료를 남겨야겠다 해서 했는데 사실 오늘도 더 재미없게 쓰는 법 위주에서 꼼꼼히 쓰는 거 더 친절하게 해서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또 얼마나 먹혔을지는 참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아무튼 부족하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필요한 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뭐 영상이 됐든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가 됐든 보완해서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1시부터 일찍 오시면 12시부터 오셔가지고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